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제2의 휴림 로봇이 될 지금부터 이 주식 100배 성장합니다. 로봇 600조 시장 열리니까 제2의 휴림 로봇이 될 수 있는 로봇주 이 종목이 뭔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자 63,200명이고요. 우리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6만 명을 달성하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6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플러스로 제가 실제 매매에 쓰고 있는 실전 매매 기법 자료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들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직접 총 정리해놨으니까 이 자료집 100% 무료로 받아가시고 실전 매매 기법 자료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들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면 맨 아래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제2의 휴림 로봇이 될 수 있는 지금부터 이 주식 100배 성장합니다. 로봇 600조 시장 열리니까 이 종목에 꼭 주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최근 이슈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 금요일 미국장이 하락한 거였죠. 왜 그러냐 한다면은 목요일장에서는 CPI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그러니까 CPI가 높게 나왔음에도 미국장은 오히려 상승을 했는데, 그 다음 날인 금요일장에서 미국장이 마이너스 1%에서 2% 가까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플러스 3%가 나왔는데 다음 날 바로 마이너스 2%를 때리면 이거는 원래대로 되돌아온 거 아니냐, 원래대로 내려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CPI 때 갭으로 마이너스 1%에서 2%를 뺐다가 플러스 3%로 마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플러스 5%가 목요일 날 올랐던 거고, 실제 금요일은 순수하게 마이너스 1%에서 한 2% 그냥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일 가능성이 높다란 부분이고, 그 하락한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근데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는 말만 보면 되게 중요한 지표처럼 보이지만 중요도가 정말 낮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절대로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인 눌림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는 항상 얘기하는 게 10월 중 저희는 저점 부근을 보고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은 아직 바뀌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당장 눈앞에서 내일 급등하고 다음날 우상향이 나올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휴림 로봇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이 주식 100배 성장합니다. 그래서 로봇 시장 600조 시장 열리니까요. 지금부터 어떤 종목이 600조 시장에서 100배 이상 성장할 수 있을지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새로운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SBB 테크라는 기업이고요. 상장 첫날 공모가 2배를 웃돌았습니다. SBB 테크가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인 10월 17일 시초가 대비 29.92% 상한가 달성을 했고요. 31,0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장 직후 소폭 약세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반전에 성공해서
상한가를 달성했고 공모가 대비해서 약 92.7% 오른 23,9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따상에 가까운 상승세가 만들어졌다는 거고 완전한 따상은 아니지만 따상에 가까운 상승세였다. SBB테크는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 그리고 일반 청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보시면 1644대 1입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뭐 대단한 수요 예측이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최근처럼 이 투자 수요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1644대 1이라는 거는 엄청난 경쟁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 투자자 청약에서도 1657대 1로 최근에 나왔던 경쟁률 중에 제일 높은 수준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BB 테크는 정밀 감속기, 방산, 이송 로봇, 협동 서비스 로봇에 적용하기 위해 납품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로봇용 감속기 제조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하모닉 감속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 양산하고 있고요. 이 감속기는 로봇의 핵심 부품으로 평가받고 있고 원가 비중 30%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설명드렸지만 로봇에서 이제 국내에서 만들기 힘든 부품이 뭐냐라고 한다면 감속기라고 했어요. 왜 감속기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감속기의 1위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SPG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고요. 2위 기업이 뭐냐? 그러면 SBB 테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위 기업은 이미 상장을 한 상태고 상장을 안에 있다가 이번에 상장하는 게 SBB 테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SBB 테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다 했는데 오늘 역시나 상한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이 SBB 테크의 경쟁력, 그러니까 청약 지금 경쟁률로 보나 아니면은 지금 주가로 보나 로봇에 지금 쏠려 있다라는 거를 관심도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사람들이 로봇에 관심 많고 그 관심도가 주가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오케이. 감속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전 세계에서 지금 로봇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뭔 소리냐? 이번 영국에 이 청문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AI 휴머노이드 에이다가 로봇으로서는 처음 영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에이다라는 이름은 인공지능의 약어인 AI라는 말과 세계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꼽히는 수학자 겸 저술가 러블레이스 백작 부인의 에이다 킹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의 이름은 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신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에이다는 이날 TV로 생중계된 영국 상원통신 디지털 위원회 청문회에 발명자 에이든 멜러와 함께 나와서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예술 창작 분야 산업에 미칠 영향을 토의하는 자리였고요. 2019년 에이다를 만든 에이든 멜러는 옥스퍼드와 런던 등에서 화랑을 운영하고 있고 미술하고 있는 거죠. 에이다는 완성된 이래 꾸준히 화제가 됐고 로봇이 그린 그림들은 여러 미술관과 화랑에 전시가 됐습니다. 작품 중에는 지난달 세상을 떠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그린 것도 있고 첫 개인정은 2019년 2월 옥스퍼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여성을 닮은 A라는 단발 길이의 검은 가발과 짙은 빛깔의 데님 멜빵 바지를 입었지만 팔 부분이라든가 기계, 골격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A다의 AI 언어 모델이 더 좋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미리 제출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요. A다는 기립한 자세로 의원들과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과 머리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는가 하면 눈을 깜빡이기도 하고 입으로 움직이는 등 인간의 행동을 본뜬 움직임을 보였고요. 어떻게 예술을 창작을 하며 창작물은 인간의 창작물과 어떻게 다르냐라는 질문에 눈에 달린 카메라, AI 알고리즘, AI 로봇파를 이용해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이를 통해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자 알고리즘이며 또 그에 의존한다. 비록 나는 생명체가 아니지만 예술을 창작할 수 있다. 이게 참 대단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지 안다는 거예요. 나라는 지금 이 생명체가 나는 사람은 아니지만 로봇이다. 그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느낄 수 있는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AI의 딥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다는 또 자신이 대규모의 텍스트를 분석해 공통의 내용과 시적 구조를 파악하는 이런 구조와 내용 등을 활용해 새로운 시를 지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다른 점은 의식이다. 내게는 주관적 경험에 대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주관적 경험은 없다. 그러니까 계속 경험에 대한 딥러닝을 만들어가고 AI를 형성해 나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간에 먹통 상태가 되면서 진행이 몇 분간 중단되는 해프닝이 있었으나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이 에이다가 뭐다? 이제는 로봇 이 영국 의회에서도 이 청문회 이 대상으로 부를 수 있을 만큼이나 대중화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번에 SBB 테크가 상장하는 동안에 영국에서는 에이다라는 AI 로봇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로봇에 대한 이 상용화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 수준을 우리가 그냥 에이다 로봇 하나로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용화 수준을.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수치로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AI 로봇은 아니지만 지난해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 이게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2021년도 이 로봇 설치 대수를 보면은 2011년, 12년, 13, 14, 15, 16, 17, 18, 19, 20인데 우상향을 하다가 18년도 이후에 살짝 꺾였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폭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년 만에 많이는 아니지만 대략 3.5배 정도의 성장세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한 부분에서 아마 우상향이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가 51만 7,385대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2022 세계 로봇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는 전년 대비해서 31% 성장한 51만 7,385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코로나 이 감염병 이후에 늘어난 거긴 하지만 그 이전 대비해서는 약 22% 증가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자동화의 사용은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6년 만에 연간 로봇 설치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 공급망 차질이 빚어지고 여러 지역에서 역풍이 불어 생산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주요 산업군에서 로봇 설치가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사실상 비대면이 좀 가속화되고 플러스 알파로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는 왜냐면은 실업수당 나오죠. 그 플러스 알파로 나라에서 돈 주죠. 이러니까 일을 안 하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구인이 좀 힘들다 보니까 로봇을 좀 쓰려는 이 의지들이 늘어났고 로봇을 써보니까 괜찮대, 나쁘지 않대 하니까 오히려 이 확장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간단하게 1등만 봐도 차이나 재팬 이 로봇에서 좀 앞서 나가고 있는 큰 두 나라가 제일 많이 로봇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산업용 로봇 보급 현황을 보면은 로봇의 74%가 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일본이라든가 중국이 로봇 기술로 봤을 때는 상위권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약 51% 증가한 26만 대 정도 해서 로봇 가동 대수는 약 100만 대를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중국에 이어서 가장 큰 시장 일본이고요. 전년 대비 22% 증가한 4만 7,182대를 기록을 했고요. 가동 대수는 39만 대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 연간 설치 규모에서 네 번째로 큰 로봇 시장이 이어졌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럽, 독일 쭉쭉쭉 이어지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전 세계 로봇 산업이 커지고 있냐 안 커지고 있냐를 수치로 봤을 때는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오히려 2022년도는 더 성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네요. 로봇 산업화 또는 로봇 상용화에 대한 이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아, 충분히 볼 수 있겠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객관적인 수치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이 산업 분야에서 지금 로봇이 지금 설치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동차 분야입니다. 보시면은 일본의 환학입니다. 폭스바겐의 산업용 로봇 1,300대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본 산업용 로봇 기업 환학이 폭스바겐과 아우디 4개 공장에 산업용 로봇 1,300대 납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환학은 2022년, 2023년에 폭스바겐 공장 4곳에 총 1,300여 대의 로봇을 공급해 현지 생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들의 로봇의 상당수는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제조 공장에 투입될 예정이고요. 환학 독일 법인의 랄프 빈켈만 관리이사는 폭스바겐과 오랜 신뢰관계를 이 브라티슬라바 공장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볼프스부르크 위치한 폭스바겐 공장에서도 로봇이 대량 공급될 예정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폭스바겐은 전기 자동차 모델인 ID.23 생산 라인을 내년부터 가동해서 환학 로봇이 생산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학은 전 세계적으로 긴박한 공급망 상황에도 불구하고 월 10,000대 안팎의 로봇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폭스바겐에도 이제 로봇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이 폭스바겐에서도 이 로봇이 지금 이제 이 투입하게 되면서 현재 전기차를 생산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 로봇을 넣는 또는 로봇의 설치를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러스로 2차 전지 업에서도 로봇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동박 시장 자신감 비결입니다. 2025년 생산 공정 자동화 목표죠. 이제는 동박 시장에서도 이제는 로봇 자동화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전북 정읍시 북구에 자리한 SKC의 동박 사업 투자자 이 SK 넥실리스 5공장 김북도를 따라 공장 끝에 도착하자 제바퀴 수십 대가 천천히 회전하며 구리막을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거죠. 예, 구리막을 뽑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리 용해에게 전기 분해를 가해 회전하는 드럼에 구리가 얇게 묻어나도록 하는 원리고요. 이 얇은 구리막이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동박입니다. 제바퀴는 한 번 자동을 시작하면은 4에서 5일간 최대 77km 길이의 동박을 1.4m 폭으로 뽑아내고요. 1에서 1.3m 가량인 경쟁사 제품보다 넓은 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뭐 얼마 뭐 긴 거 아니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사실상 이 기술을 0.1m를 늘리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 또는 얼마나 더 중요한 기계가 들어갈지는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하다. 핵심 기술은 균일한 폭으로 얇은 동막을 얼마나 길게 생산하냐인데 드럼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전극이 달라지면 동박에 주름이 지는 만큼 까다로운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박이 왕선이 되면 노란색 자동 무인 운반차가 제바퀴 앞으로 이동해 6톤짜리 동박로를 검사 공정으로 운반하고요. 품질 검사도 누가 한다고요? 인공지능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오공장은 지난해 조기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동방롤 절단 포장 과정까지 축구장 2개 크기만한 공장 내부 일하는 직원은 5명, 6명입니다. 아니 축구장 2개만한 크기에서 어떻게 사람이 5명, 6명이 다 하냐? 당연히 자동화. 이 모두 스마트 팩토리로 이루어져 있겠다라는 거죠. 오공장에서 동박 샘플을 분석실로 보낼 때는 자율주행 로봇이 출동을 해서 옮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3명 정도가 오공장 내부를 관리하고 오는 2025년 동박 생산 공정 자동화를 목표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공장에서는 뭐다? 대부분이 자동화로 이루어지고 있고 많아야 5명, 6명이 관리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2차 전지 동박 공장에서도 뭐다? 완전한 거의 자동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방금 얘기한 대로 불량품도 AI가 확인하고요. 이거를 옮기는 것도 자율주행 로봇이 옮기게 됩니다. 사람이 하는 건 그냥 관리 수준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축구장 2개 수준의 크기를 6명, 5명이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엄청난 기술이죠. 아, 그렇네요. 로봇이 2차 전지에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플러스로 세 번째입니다. 태양광에도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하나 큐셀의 진천 공장에서는 로봇이 셀 모듈 생산을 착착 진행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하나솔루션 큐셀 부분이 충북 진천 공장을 필두로 글로벌 태양광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된 공장이라는 거죠. 하나 큐셀 진천 공장은 생산 통합 관리 시스템, 웨어러블 플랫폼, 자동 품질 분석, 사물 인터넷 데이터 수집 등 생산 공정을 자동화했습니다. 그래서 진천 공장에서는 로봇들이 태양광 셀과 모듈을 생산하는 데 여념이 없었고요. 19만 제곱
이 축구장 26개. 방금 얘기한 2차 전지보다도 공장 13배 크죠. 부지에 2개 동으로 지어질 만큼이나 공장 규모가 컸지만 공장 내에서 일하는 직원은 거의 볼 수가 없었다. 왜? 스마트 팩토리니까. 진천 공장은 태양광 소재인 웨이퍼를 입고하는 것에서부터 출하까지 모든 공정이 자동화된 스마트 팩토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인원 정도만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은 자동 운전 중 진입 금지해서 로봇들끼리만 운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에 배치된 장비와 로봇은 각각 수천 대, 수백 대에 이르고요. 각각의 이 장비와 로봇들은 셀을 생산하기 위해 웨이퍼 투입 검사, 표면 애칭 처리, N층 확산 등등등 이 자동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정이 자동화된 만큼이나 양품 비율도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요. 셀과 모듈 모두 양품 비율이 95% 안팎입니다. 애초에 품질 검사를 통해 양품 판정을 받은 웨이퍼만 생산에 투입되기 때문에 웨이퍼에 레이저 식별을 새겨서 한 장 단위로 추적하면서 불량품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죠. 이걸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봇이기 때문에 AI 자율 이 생각을 가지고 하는 로봇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태양광에서는 뭐다? 이제는 이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95% 그러니까 불량률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를 그냥 관리하는 사람만 필요하고 축구장 몇 개, 26개 규모인데도 사람이 필요 없다. 알겠습니다. 대단하네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슈가 되는 게 뭐냐 한다면은 이거 플러스 알파로 바로 푸드테크입니다. 푸드와 테크놀로지를 합한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언택트 매장 서빙 로봇 BBQ 미국에서 푸드테크 상용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100배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왜 100배짜리냐? BBQ가 미국에서 푸드테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트렌드에 맞춰 전송과 포장으로 특화된 매장에 테이블까지 메뉴를 서빙해주는 미래형 매장을 공개했고요. 새로운 매장 포맷을 도입해 K치킨을 적극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연내 미국 뉴저지주 잉그루드에서 배달 포장 매장인 BSK를 본격 론칭합니다. BSK가 뭐야? BBQ 스마트 키친입니다. 그래서 BSK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네시스 BBQ가 언택트 트렌드에 맞춰 배달과 포장으로 특화된 모델을 개발해 선보인 매장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늘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20년 6월 론칭됐는데 6개월 만에 100호점, 1년 만에 300호점 오픈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300호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300호점이 어디까지 성장하겠느냐라고 한다면 2025년까지 미국 내 10,000개, 전 세계 5만 개까지 달성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300호점에서 100배가 성장된다 하더라도 3만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전 세계 5만 개라고 본다 한다면은 100배가 아니라 거의 200배 이상까지도 늘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 푸드테크 관련 투자 또는 푸드테크 관련 시장이 200배 이상 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거는 너무 과대 계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동석 대표님이 우리 BBQ만 보고 어떻게 푸드테크가 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가능하냐? 보시면 푸드테크 국내 600조 전 세계 4경 규모로 10년 뒤에 넘버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한국푸드테크협의회 공동회장과 서울대학교 푸드테크 학과장을 맡은 이기원 교수는 푸드테크 산업이 한국의 넘버원 산업이 될 것이다. 국내 시장은 600조, 전 세계는 4경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푸드테크 협의회는 의미가 없고요. 이해 당사자들에 따라 푸드테크가 다릅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푸드테크는 개인 맞춤형 식품과 연관된 산업이라 얘기할 수 있겠고 자신의 기호성, 건강을 고려해 메뉴를 선정하는 것부터 집에서 먹을지 나가서 먹을지 또는 조리 형태, 조리를 위한 식재료 주문, 배송, 물류, 원료 생산 모두 관리가 되고요. 배달의 민족에서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제페토라는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스마트 키친과 이제는 딜리버리 플랫폼도 자율주행 활용한다는 모빌리티와 관련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는 걸 대체하는 로봇 기술, 더 나아가는 신소재들로 대체육, 배양육을 개발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사물 인터넷, 스마트팜까지도 모두 푸드테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푸드테크는 뭐냐면은 그냥 밥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로봇이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 로봇이 자율주행으로 배달을 해주거나 또는 자율주행으로 내 있는 자리까지 서빙을 해주는 거. 그 서빙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련의 모든 물류 과정, 배송 과정을 로봇이 대체하는 거. 그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로봇이 농장을 짓는 스마트팜까지 우리는 푸드테크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시장은 600조, 전 세계는 4경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 로봇이 바코드만 입력하면 알아서 조리해주는 스마트 키친 시장, 그리고 로봇이 도축해서 집까지 바로 배송해주는 적유각 같은 플랫폼동이 이제 푸드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관된 거를 다 확인해 보면은 600조 시장은 만들어진다. 그래서 AI, 로보틱스, 블록체인, 메타버스 이 모든 기술이 들어가는 게 푸드테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뭐다? 푸드테크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보더라도 국내에서만 600조, 전 세계에서는 만약에 4경 이상의 이 시장 규모가 나온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이 로봇이 모든 것들을 자율적으로 하는 이런 상황을 뭐 BBQ나 또는 아까 얘기한 한화, 그 다음에 폭스바겐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죠.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도 무인 공장을 도입하겠다라고 이미 언급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2030년 무인 공장을 도입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이 국내에서 다른 이슈들이 아니라 삼성전자도 관심 가지는 이슈다. 2030년 주요 글로벌 생산 기지를 무인할 계획이다. 그래서 생산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기계와 로봇으로만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얘기하는 게 그냥 일부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게 바로 무인 공장, 무인 로봇, 어떻게 보면 산업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 로봇 관련된 또는 무인 로봇 관련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유일 로보틱스가 바닥에서 올라와주고 있고요. TPC, 그 다음에 RS, 오토메이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를 보시면은 바닥에서 좀 추세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TPC 같은 경우에도 이 삼전 로봇 이슈가 있을 때 상승이 나왔고 지금 바닥에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최저점에 와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RS 오토메이션도 당연히 어느 정도 저가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구간이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도 아까 자동차, 2차 전지, 그다음에 태양광 모든 분야에 지금 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태고 플러스 알파로 푸드테크라고 하는 사업에서도 충분히 100배 이상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규모로는 국내만 600조, 전 세계적으로 4경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6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고 플러스로 실전 매매 기법까지도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도 있고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매일 정리해 주시고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한데 뭐 개인정보라든가 뭐 전화번호 뭐 이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전화번호 개인정보 필요 없이 그냥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검색창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저희가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어플에서는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라든가 다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무료로 설치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플 들어오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2차전지 자료집이랑 매매법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일단은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이제 6만 명 구독자 이벤트라고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시면은 6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김동석 대표의 주식 성공 매매법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올려놨는데 이 자료집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들을 받으시려면은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것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하기 꼭 누르셔야 됩니다. 무료잖아요? 구독하시고 아래 구독자 이벤트 게시글 이 하트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플 들어와서 이 글 밑에 하트 버튼. 그래서 구독하고 하트 버튼 두 개 이것만 하시면 되거든요. 무료니까 꼭 하시고 이벤트는 10월 3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합니다. 23일 이후에 한 번에 놔드릴 예정이니까 꼭꼭꼭 참여하셔라 말씀드리고 2차전지 자료집은 저희 5만 명 달성 이벤트라고 해서 자료 공개 올려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료집 무료로 받아갈 수 있으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뭐 18일 추천주, 14일, 14일, 13일, 10일 추천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추천주도 확인하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매일매일 무료로 확인하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들 관련주들 올려드립니다. 히토류 이슈가 있었다. 왜 올라갔냐? 그리고 어떤 종목이 있냐? 정리 다 해드리죠.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까지 다 무료로 얻어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우리 7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